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가 떴는데 경기도 안산의 그 국회의원 양문석 하면 이게 다 알죠. 워낙에 민주파출소 당하면서 폐악질을 많이 했잖아요.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양문석. 근데 그 혐의가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재산을요, 연끌해가지고 이제 그 서초에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이걸 이제 그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예요. 자기가 산 가격도 공시지가보다 높고 시세는 게 훨씬 높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이제 그 재산 허위 신고 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하고 딸이 그때 왜 대구의 수성구에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대출을요,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딸이 무슨 인터넷 사업을 합니까? 완전히 사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가지고 사기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놓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당선 무효입니다. 일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놓으면 일반 범죄는 당선 무효죠. 그 다음에 이거 선거법은요, 100만 원 넘으면 게 무효죠. 근데 선거법의 허위신고도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석은 이게 이중 당선 무효입니다. 선거법도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당선 무효. 그 다음에 일반 범죄도 집행유예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 이래가 이게 두 가지 범죄가 다 당선 무효가 2심에서 놓은 겁니다. 선거법은 이제 633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뒤에 대법원이 3개월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법원은 다툴 게 없죠. 왜? 법률심이니까. 대통령은 이제 그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양형은.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3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이러면 이게 그 배지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보궐선거 하느냐? 바로 이게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날은 그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보궐선거도 함께 한다. 지금 그 지역은 누구 있냐?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대표 출마한 장성민 의원. 장성민 의원. 지금 여기 당대표는 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보고요. 근데 이거 지역구라도 잘 탈환해 보십시오. 안산이라는 게 물론 험지긴 하죠. 호남 인구도 많고 경기도가 다 험지인데, 그러게 이거 경기도에서도 인물에 따라서는 이긴 사람도 많습니다. 무조건 이게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이게 싸우면요, 양문석이 때문에 민주당이 그 원인 제공해서 보궐선거 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저는 현재 그 현역 당협위원장은 장성민,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있었던 청와대 기획관 장성민,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이분인데, 뭐 과연 이분이 그대로 공천할지 아니면 이제 그 한동훈도 한번 나가보지. 한동훈에게 당대표 안 논다고 했잖아. 실력이 있으면, 자신 있으면 안산이라도 그냥 붙어봐. 뭐 원희룡 장관도 인천에 그 계양구까지 가는데 계양보다는 안산에 해볼 만하지. 안산에 해볼 만합니다, 수도권. 이런 것처럼 다 포기하면 이게 그 선거 포기해야죠. 명색이 뭐 당대표고 대선 주자면 안산이든 부천이든 가서 이게 그 험지에서 이겨와야죠. 수도권이 뭐 전라도는 아니잖아요. 누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그 최선의 카드레가 한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그 반드시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된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또 선거 하나,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요, 용인갑에 이상식 의원들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을 했지만 부인이 화랑을 하는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이게 재산을 막 지 맘대로 신고한 거예요. 허위로. 하룻밤에 뭐 현금이 몇 억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림값을요, 지 맘대로 이게 축소하고 이래가 이게 재산 허위 신고도 하고요. 또 이상식이가 뭐랬냐면, 나는 이게 그 그림값이 올라가 재산이 늘었다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4년 전에 그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값이 오른 게 없잖아. 전부 이게 그 4년 전에는 없는 그림을 새로 사고 팔고 새로 산 거거든요. 근데 그림값이 올라가 재산이 몇십억 늘었다.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 할 때 막 증거 인멸하고 그때 그
컴퓨터를 빼돌리라고 막 이래가 영장까지 청구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인데 이거 90만 원 나왔어요. 1심에서는 이게 당선 무효 나왔거든요. 정말 이게 법원이 썩어도 와 이재명 정권이 바뀌니까 법원이 눈치를 보고 썩어도 너무 썩었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 90만 원, 90만 원. 딱 10만 원 깎아준 거야. 와 100만 원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부가 국회 눈치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거 벌금을 이상식이 90만 원을 선고한 정말 이게 부끄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둘이는 이게 이거 당연히 날아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정권만 바뀌었으면 날아갔을 거예요. 이상식이가. 당선 무효를 1심에서요. 3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1심에 300만 원 놓은 게 아무런 이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90만 원으로 줄어버리는 진짜 이런 황당무계한 판결을 수원고등법원의 형사 3부 김종기 유명한 우리 김종기 하면 좌파 중에 좌파 유명하죠. 정말 이게 이런 편파적인 큰일입니다. 이거 사법 카르텔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 김종기 판사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유명한 좌파 판사로 지금 이런 판결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종기 이자가 그 원심 판결 300만 원 놓은 걸 90만 원을 승계되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서로 유무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유가 뭐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적다고 해가지고 90만 원 깎았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지 안 준지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원모 비서관이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다 밝혔으면 벌써 이원모 비서관이 됐지. 거기에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이 국민의힘 후보였잖아요. 아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왜 안 줬다고 생각합니까? 왜 안 줘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이걸 이렇게 똑바로 밝혔으면 이상식이 됐겠냐고. 거짓말을 다 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부끄러운 판결이 나왔다. 용인에서는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직도 이게 한 6, 7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정동영이는 구형은 당선 무효는 구형하는데 형량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정동영이는 이제 항소심 구형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제 구형만 보면 이제 벌금 4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요. 1심에서 이제 7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 돼요. 판사가 원칙 판사가 있으면 제대로 판결하면 100만 원 이상 될 거고 또 눈치를 보면 또 70만 원 뭐 정동영이도 이상식이는 30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동영이는 모르죠. 70만 원 1심에 70만 원 벌금 받았어요. 2심은 400만 원 구형했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고요. 그 외에도 한 4, 5명이 더 있는데 정권이 바뀌기가 막 미쳐서 돌아가니까 판사들이 쫄아가지고요. 민주당 의원들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석 정도는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일단 양문석이는 확실하게 날아갔으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날아갈 지역은 없어요. 몇 석이라도 민주당 지역이 날아가니까 우리가 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뭐든지 패배감에 젖으면 안 돼요. 제대로 이번에 전당대회 통해서 제대로 지도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혁신해서 좋은 인물을 미리 공천해서 확실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요. 이재명 정권이 내년이면 1년이 되면요. 벌써 레임덕 피로감이 오거든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몰락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내년에 보궐선거에 몇 석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일단 가장 우리 자유파에 폐악질을 많이 한 양문석이가 사상의 배지가 달아난 항소심에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눈치 보는 그 판결이 어떻게 1심 300이 2심에 90만 원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